안녕하세요. 제임스 안입니다. 이번에는 댓글창에서 두 분이 언급해 주셨던 진리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진리카 좋은 프로젝트인데 가격 왜 이럴까? 약간 좀 자극적인 문구로 뽑았는데 한번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리카는 블록체인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인 샤딩을 구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POW와 BFT 하이브리드 모델을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 사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진리카의 가장 큰 특징은 학계에서 연구하던 샤딩 기술을 실제 블록체인 메인넷에 적용한 최초의 프로젝트이고 신라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진리카의 경쟁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시 등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진리카의 경쟁 프로젝트들이에요. 자, 홈페이지를 보시면 진리카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는데 자신의 그 강점을 research brought to life, sharding in practice, eco-friendly, dual mining, 그다음에 blooming ecosystem,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harding in practice 말고는 나머지 내용들은 그다지 감명 깊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카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의문. 자, 진리카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보다 기술적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기술적 우위는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처리 속도고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환경이죠. 우리가 블록체인 플랫폼이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키텍처나 알고리즘, 최적화 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잘 결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물로 빠른 처리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의 TPS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리카의 TPS는 조사해 보니까 한 2,500 정도로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폴카돈 등의 그 처리 속도를 생각해 보면 꽤 우수한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카 자체가 샤딩을 구현한 기술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현재 2500 TPS를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 더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처리 속도를 3000, 4000, 5000으로 늘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리카 메인넷에 샤딩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를 추가하면 그 추가된 노드만큼 처리 속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진리카가 신라라고 하는 자체 스마트 컨트랙터 언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카가 충분히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 개발자들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진리카에서 과연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을까? 라는 질문인데,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의 편의성은 진리카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디파이나 NFT, 게임, 여러 가지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환경이 편하다면, 좋다면 그만큼 많은 개발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진리카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로 신라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용자층이라든가 개발 도구들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개발자라면 진리카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신라라고 하는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하고 또 개발 도구도 다양하지 않아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즐거움을 느낄 만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이런 내용들 말고 다른 측면에서 진리카가 왜 개발자들한테 신라를 이용을 해야 하는지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홈페이지나 관련된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진리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를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설명들, 그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진리카의 개발 환경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개발 환경보다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이런 코드 자체가 신라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개발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언어, 뭐 자바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C++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간 형태가 좀 다른, 그래서 좀 개발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 진리카는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진리카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육성에 대단히 많은 노력과 돈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태생 자체가 학계이고 개발도 학계에서 주축이 돼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진리카 홈페이지에 보면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진리카를 선택한 프로젝트의 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파트너들도 그렇게 감명 깊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진리카 생태계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진리카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아발란시와 같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활발한 마케팅 활동과 대대적인 생태계 육성 지원금을 걸고 개발자들 그리고 사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리카가 가진 우수한 기술적 강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앞으로 발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진리카 프로젝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